68세 순옥은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며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어머니였다. 재개발 소식으로 집값이 몇억 원이 되자 사업 실패로 빚에 몰린 45세 아들 민수가 변하기 시작했다. 엄마, 이 집 제 이름으로 해줘요. 그래야 은행 대출도 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순옥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내 평생 모은 집이야. 내 아버지와 내 마지막 보람이다. 5천만 원의 사채 빚에 몰린 민수는 점점 절망에 빠져갔고 어머니 집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민수가 어머니를 강제로 끌고 한강 다리로 향했다. 엄마, 이제라도 제 이름으로 해줘요. 안 그러면 민수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빗속에 울려 퍼진다. 순옥이 공포에 떨며 묻는다. 민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순간 45년 동안 사랑으로 키운 아들의 손이 어머니를 난간 쪽으로 밀기 시작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민수야, 정신 차려. 나는 내 엄마야. 순옥의 절규가 폭우 속에서 한강으로 향해 울려 퍼진다. 바로 그때 기적처럼 나타난 조깅하는 시민의 신고로 순옥은 간신히 목숨을 구했다. 과연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새벽 6시 순옥은 어김없이 잠에서 깼습니다. 남편 철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옆자리를 무의식 중에 더듬어 보곤 했죠. 텅 빈 자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현실을 받아들이며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작은 원룸형 아파트는 순옥 혼자 살기에 딱 알맞았습니다. 거실과 부엌이 한 공간에 있고 작은 침실과 화장실이 전부였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벽에는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사진과 아들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뭘 해 먹을까? 순옥은 냉장고를 열어보며 혼잣말했습니다. 김치가 떨어져 가고 있었죠. 마침 어제 시장에서 배추를 사두었으니 오늘은 김치를 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간단히 마친 순옥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 동네에 산 지 벌써 20여 년이 넘어서 시장 상인들과는 가족처럼 지냈죠. 순옥 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채소가게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없어져서 말이에요. 순옥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배추가 싱싱해요. 김치 담그실 거면 이걸로 가져가세요. 고마워요. 혼자 살면서 김치까지 사 먹으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시장을 둘러보며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씩 골라 담는 순옥의 얼굴에는 소소한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비록 혼자 사는 삶이지만 나름의 리듬과 보람이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김치를 담그는 일은 순옥에게 일종의 명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정성스럽게 버무리는 과정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곤 했죠. 엄마. 오후 2시쯤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민수야. 들어와. 순옥은 손을 씻으며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민수는 45살이지만 얼굴에는 피로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작년에 운영하던 작은 식당이 문을 닫은 후로 계속 일자리를 찾고 있었거든요. 엄마, 김치 담그세요? 응, 마침 다 됐다. 조금 가져갈래? 고마워요. 지연이가 좋아할 거예요. 민수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정말 힘들어요. 순옥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린 시절 활기차고 꿈이 많았던 아들이
이렇게 지쳐 보이다니요. 민수야,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 아버지도 젊을 때 많이 힘들었지만 끝까지 버텼잖니. 엄마는 모르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민수는 또다시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들어 어머니를 찾아올 때마다 하는 얘기였죠. 엄마,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취업 준비하는데 돈이 필요해서요. 순옥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처지에서 여유돈이 있을 리 없었거든요. 민수야, 엄마도 빠듯하게 살고 있어. 정말 미안하다. 알겠어요. 그냥 물어본 것 뿐이에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순옥은 내 아들이라서 안쓰럽지만 자꾸 돈 얘기만 꺼내니 마음이 무겁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 지연이 남편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40살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죠. 남편과는 달리 항상 시어머니에게 예의를 갖췄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지내시죠? 그래, 지연아. 너희 때문에 걱정이지. 나는 괜찮다. 어머니, 김치 담그셨네요. 저희가 좀 가져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많이 담갔으니까 넉넉히 가져가렴. 지연은 겉으로는 밝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남편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요즘 들어 시어머니에게 자꾸 돈 얘기를 하는 남편의 모습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어머니, 혹시 불편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지연아. 너 같은 며느리 둬서 정말 다행이야. 순옥은 진심으로 며느리에게 고마웠습니다. 아들보다 오히려 며느리가 더 세심하게 챙겨주고 있었거든요. 밤이 되어 혼자 남은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앞날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요즘 들어 변해가는 아들의 모습이 더 걱정이었습니다. 예전에 착하고 성실했던 민수는 어디로 간 걸까요? 철수야, 우리 아들 어떻게 해야 할까? 순옥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이 평온한 일상이 곧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순옥이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동네 부녀회장인 김정자가 허둥지둥 찾아왔습니다. 순옥 언니, 큰일 났어요. 김정자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렇게 급하게. 우리 동네에 재개발 소식이 났어요. 벌써 동사무소에 공고까지 났다고 하네요. 순옥은 잠시 멍하니 김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재개발이라니 이 오래된 동네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이야? 우리 같은 낡은 동네를?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보상금이 엄청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언니 집도 몇 억은 받을 수 있을 거래요. 김정자의 말에 순옥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아온 이 작은 아파트가 몇 억 원이라니요. 몇 억이라니. 그런 큰 돈을 내가 어떻게 해? 언니, 이제 복 받을 일만 남았네요. 자식들 결혼시키고 손자들 용돈도 듬뿍 주고 말이에요. 김정자가 떠난 후에도 순옥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남편과 함께 살던 추억이 가득한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도 슬펐고 동시에 큰 돈을 받게 된다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점심때쯤 순옥은 시장에 나갔습니다. 재개발 소식이 퍼진 탓인지 동네 사람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죠.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순옥 언니도 들었죠? 재개발 소식? 채소가게 사장이 물었습니다. 네, 아침에 정자 씨가 와서 알려줬어요. 언니는 정말 복 받으셨어요. 그 집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글쎄요. 아직 실감이 안 나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옥은 동네를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낡고 오래된 건물들이지만 정겨웠던 곳들이었죠. 과연 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까요? 오후 3시쯤 민수가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죠. 엄마, 재개발 소식 들었어요? 순옥은 아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며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응, 아침에 들었어. 너도 벌써 알았구나. 엄마, 정말 대박이에요. 이 집이 몇 억은 될 거래요. 민수는 집안을 둘러보며 계산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이미 자신의 것이 된 양말이죠. 민수야,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엄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민수는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얘기? 이 집을 제 이름으로 해주세요. 순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엄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름을 바꿔놓으면 은행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사업 자금도 마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요. 민수야, 이 집은 엄마 어차피 재개발되면 저한테 물려주실 거 아니에요? 미리 해놓으면 세금도 아낄 수 있어요. 순옥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들의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민수야, 그런 일은 차근차근 생각해 봐야지. 엄마, 기회는 지금이에요. 늦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해버릴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간절해졌습니다. 순옥은 아들의 절박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도 들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좀 더 생각해 볼게. 이런 중요한 일을 성급하게 결정할 수는 없어. 엄마, 왜 그러세요? 제가 잘 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게 아니야. 단지 엄마는 절 믿지 않으시는 거네요. 민수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옥은 가슴이 답답했죠. 저녁 때 지연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지연아. 오늘따라 기운이 없어 보이네. 어머니, 혹시 민수 오빠가 오늘 무슨 얘기했나요? 순옥은 지연의 질문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재개발 얘기하고 갔는데. 왜?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민수 오빠가 집 이름을 바꾸자고 했죠? 너도 알고 있었구나. 어머니, 조심하세요. 민수 오빠가 요즘 좀 이상해요. 무슨 뜻이야? 빚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순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지연아, 정말이야? 네, 어머니. 저도 말리려고 했는데 제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께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옥은 하루 종일 받은 충격들로 인해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재개발 소식도 놀라웠는데 아들이 자신의 집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다니요. 지연아, 고마워. 내가 미리 알려줘서. 어머니, 절대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집 이름을 함부로 바꾸시면 안 돼요. 지연이 돌아간 후 순옥은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말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순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개발로 인한 변화도 걱정이었지만 아들에 대한 의심이 더 큰 고민이었습니다. 정말 민수가 자신을 이용하려는 거닐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순옥은 남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급하면 판단을 잘못한다던 철수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들이 급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집착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재개발 소식이 알려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아직도 아들의 제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죠. 민수는 그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니를 찾아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다른 집들은 벌써 명의 변경 다 했다고 하던데. 순옥은 아들의 재촉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수야, 그런 중요한 일을 성급하게 할 수는 없어. 성급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엄마 혼자서는 그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하시겠어요? 민수의 논리는 그럴듯했지만 순옥은 왠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수가 서류 뭉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다급한 표정이었죠. 엄마, 오늘 서류 처리해야 해요. 더 늦으면 정말 기회를 놓칠 거예요. 무슨 서류야? 명의 변경 서류요. 그리고 은행 담보대출 서류도 있어요. 순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담보대출? 그게 뭔 소리야?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고요. 그래야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민수야, 그런 위험한 일을. 위험한 게 아니에요. 재개발 보상금 받으면 다 갚을 수 있어요. 지금이 기회라고요. 민수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옥은 아들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죠. 민수야, 엄마가 평생 모은 집이야. 내가 힘든 건 알지만 이 집은 내 아버지와 내 마지막 보람이다. 순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집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했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저를 도와달라고 하실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힘든데 왜 도와주지 않으세요?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그럼 어떤 식으로요? 제가 평생 실패자로 살라는 거예요? 민수의 말에 순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은 더욱 강해졌죠. 그때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민수가 온 걸 알고 급히 달려온 모양이었어요. 민수 오빠, 여기서 뭐 하세요? 여보, 잘 왔어. 어머니를 설득 좀 해줘. 지연은 탁자 위의 서류들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빠, 이게 뭐예요? 담보대출 서류까지? 여보, 이거만 하면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어머니도 결국 도와주실 거야. 오빠,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집을 담보로 빚을 지려고 하세요? 지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넌 왜 이해를 못해? 이건 투자야, 투자. 투자요? 확실하지도 않은 사업에 어머니 집을 거는 게 투자라고요? 부부의 말다툼이 격해지자 순옥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만해, 그만해. 너희 둘 다 그만 싸워. 순옥의 외침에 두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야, 엄마 말 잘 들어. 이 일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어. 엄마,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아니야. 급하다고 해서 평생의 보금자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는 정말 제가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네요. 그게 아니야. 알겠어요. 혼자 알아서 하겠어요. 민수는 서류를 거칠게 집어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순옥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오르세요. 민수 오빠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야?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민수 오빠가 이미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많이 빌렸어요. 순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채업자라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연락을 해와요. 빨리 갚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협박하면서요. 얼마나 빌렸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몇 천만 원은 될 것 같아요. 순옥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큰 빚을 졌다니요. 그래서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절대 해주시면 안 돼요. 지연아, 그럼 민수는 어떻게 해? 그건 민수 오빠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어머니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지연의 말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순옥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어머니로서 모른 척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든 막을게요. 민수 오빠가 요즘 사람이 아니에요. 지연의 마지막 말이 순옥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며느리가 보기에도 민수가 변했다는 뜻이었죠. 그날 밤 순옥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아들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교차하며 마음을 어지럽혔거든요.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하지만 지연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순옥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철수야, 우리 아들 어떻게 된 것 같니? 예전에 착한 민수가 아닌 것 같아. 창밖으로 보이는 동네는 재개발 소식 때문에 어수선했습니다. 벌써 몇 집은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순옥에게는 그 변화가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잘못된 일에는 동조할 수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순옥은 아직 몰랐습니다. 민수의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말입니다. 순옥이 민수의 제안을 거절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수는 한 번도 집에 나타나지 않았죠. 순옥은 아들이 화가 났을 거라고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순옥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자신의 집 앞에 낯선 남자들이 서 있는 것이었죠. 아저씨들, 거기서 뭘 하세요? 순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할머니시군요. 혹시 김민수 씨 어머님이세요? 네, 그런데 저희는 민수 씨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에요. 연락이 안 되니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순옥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연이 말했던 사채업자들인 것 같았거든요. 민수가 얼마나 빌렸길래? 꽤 많이 빌렸어요.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네요. 남자들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위협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수한테 연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할머니, 아들이 빚을 못 갚으면 가족이 대신 갚아야 하는 거 아시죠? 순옥은 무서워졌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은 몰랐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남자들이 떠난 후 순옥은 급히 집으로 들어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방금 내 집 앞에 무서운 사람들이 왔다 갔어. 엄마, 그 사람들이 갔다 왔나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도대체 얼마나 빌린 거야? 엄마, 죄송해요. 사업 때문에 급해서. 얼마냐고. 한 5천만 원 정도요. 순옥은 기절할 뻔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 상상도 못한 큰돈이었죠. 민수야, 미쳤구나.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엄마, 그러니까 집을 담보로 대출받자고 했잖아요. 그럼 다 해결돼요. 안 된다니까? 그런 위험한 일 할 수 없어. 그럼 저 어떻게 해요?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날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순옥은 아들이 걱정되면서도 화가 났죠. 그날 밤부터 민수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엄마, 문 열어요. 엄마. 새벽 2시에 민수가 집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무서워서 문을 열 수 없었어요. 민수야, 집에 가서 자거라. 이웃들이 다 깰 거야.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저 정말 죽겠어요. 민수의 절규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집에서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순옥은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슈퍼 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걸어왔어요. 순옥 언니,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아, 그게 민수 씨 때문에 속상하시겠어요. 요즘 많이 이상하더라고요. 순옥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에 부끄러웠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잘 타일러 보겠습니다.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술 취한 사람은 뭘 할지 몰라요. 슈퍼에서 나오는 길에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모두 순옥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저 집 아들이 요즘 문제라더라.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실까. 술 먹고 와서 난리치더라니까. 순옥은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생 동네에서 조용히 살아온 자신이 이런 구설수에 오르다니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지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 오빠가 어젯밤에. 지연아, 미안해. 내 남편 때문에 이웃들한테 민폐를 끼치고 있구나.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민수 오빠가 너무 나간 거예요. 지연은 순옥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든 막을게요. 민수 오빠, 요즘 사람이 아니에요. 지연의 말에 순옥은 가슴이 찡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지키려고 나서다니 이런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요? 지연아, 고마워. 내가 이렇게 생각해줘서. 어머니, 민수 오빠가 협박하더라도 절대 굴복하지 마세요. 한번 넘어가면 끝이 없을 거예요. 그날 밤에도 민수가 술에 취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엄마, 나 죽을 것 같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민수가 문을 세게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무서워요. 그 사람들이 계속 쫓아와요. 집도 없애버린다고 해요. 순옥은 문 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민수야, 그만하고 집에 가거라. 술 깨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 엄마는 제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 민수의 절규가 계속되자 이웃에서 경비실에 신고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와서 민수를 달래며 집으로 보냈죠. 다음 날 아침 순옥은 동네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자신이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시장에서 채소를 사다가 우연히 들은 이웃들의 대화가 순옥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옥이네 아들 완전히 망가졌더라.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닐까? 그래도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순옥은 눈물을 참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컸어요. 그날 저녁 지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심각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민수 오빠가 어머니를 협박하겠다고 해요. 순옥은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협박한다니요. 어떻게 협박한다는 거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머니를 억지로라도 설득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순옥은 불안해졌습니다. 민수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지연의 경고가 있은 지 사흘 후 정말로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여 금세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날씨였어요. 순옥은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며 혼자서도 정성스럽게 식사를 차리는 것이 습관이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급하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민수가 들어왔는데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술 냄새도 심하게 났죠. 민수야, 술 마셨니? 이 시간에 왜? 엄마, 나 정말 죽겠어요. 오늘까지 돈 안 갚으면 큰일 난다고 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아들의 절박한 모습에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 민수야, 진정하고 앉아서 얘기하자. 진정이 돼요?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저녁 8시까지라고 했는데 이미 지났어요. 민수가 손목시계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순옥은 아들이 이렇게 흥분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당황했어요. 민수야,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면. 엄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집 서류만 주시면 돼요. 민수가 순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힘이 너무 세서 순옥은 아팠어요. 아야, 민수야. 너무 세게 잡지 마. 엄마,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라고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옥은 아들이 정말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래도 집을 담보로 내줄 수는 없었어요. 민수야, 엄마도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이 집은, 엄마는 집이 저보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갑자기 민수가 순옥의 손목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 나와보세요. 어디로? 나와보시라고요. 민수는 억지로 순옥을 끌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정말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민수야, 비 온다. 들어가자. 안 돼요. 엄마가 제 마음을 이해할 때까지는 안 들어가요. 민수는 순옥을 끌고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무서워졌어요. 아들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민수야, 어디로 가는 거야? 비 맞으면 감기 걸려. 엄마, 저 진짜 절망적이에요. 이제 끝이라고요. 민수는 순옥을 끌고 한강으로 향하는 다리로 갔습니다. 폭우 때문에 주변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민수야, 여기는 왜 온 거야? 엄마, 여기서 제 심정을 좀 이해해 주세요. 민수는 순옥을 다리 난간 근처로 데리고 갔습니다. 순옥은 점점 무서워졌어요. 아들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민수야, 위험해. 여기서 뭘 하려는 거야? 엄마, 정말 마지막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야, 집으로 돌아가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제 엄마밖에 없다고요. 민수가 갑자기 순옥의 어깨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제 이름으로 해줘요. 안 그러면 뭐?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순간 변했어요. 안 그러면 엄마도 저와 같이. 민수의 말이 끝나기 전에 순옥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민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제발. 그때 민수의 손이 순옥을 난간 쪽으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안 돼. 순옥이 비명을 질렀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폭우와 바람 때문에 주변이 더욱 어수선했죠.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민수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순옥은 난간에 몸이 기대지며 아래쪽을 내려다보게 되었어요. 한강에 거센 물살이 보였습니다. 민수야, 정신 차려. 나는 내 엄마야. 순옥의 절규가 빗속에 흩어졌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해요. 민수가 순옥을 더 세게 밀었습니다. 순옥은 균형을 잃고 난간 너머로 떨어질 뻔했어요. 아! 순옥의 비명이 다리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기적처럼 조깅을 하던 사람이 나타났어요. 저기요. 뭐 하세요? 조깅하던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며 순옥에게서 손을 뗐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수가 당황하며 대답했지만 조깅하던 남자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순옥은 난간에 매달린 채로 떨고 있었어요. 조깅하던 남자가 급히 다가와서 순옥을 안전한 곳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여기서 뭐 하세요? 고마워요. 순옥은 겨우 말을 했습니다. 민수는 그 틈에 도망치듯 사라져버렸어요. 할머니, 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어요. 119에 신고할게요. 조깅하던 남자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얼마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순옥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충격이 너무 커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환자분, 누가 연락받을 분 계세요? 간호사가 물었지만 순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지연이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민수가 연락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순옥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지연아. 순옥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지연의 얼굴에서 진심 어린 걱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순옥은 오늘 밤의 일을 떠올리며 몸서리쳤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다리에서 밀쳤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연아, 민수 오빠가 뭐 했어요? 순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순옥은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잠들 때마다 다리 난간에서의 무서운 순간이 떠올랐어요. 자신의 친아들이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병원 침대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몸 곳곳이 아픈 것을 보니 현실이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어머니, 깨셨어요? 침대 옆에서 지연이 밤새 지키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것을 보니 많이 울었나 봤어요. 지연아, 내가 여기 있었구나. 네, 어머니. 밤새 못 주무셨을 텐데 괜찮으세요? 순옥은 지연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손으로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며느리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지연아, 고마워. 내가 이렇게 지켜줘서. 어머니, 어젯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민수 오빠는 그냥 어머니가 넘어지셨다고만 하는데. 순옥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다리에서 밀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연아, 민수가. 네, 말씀하세요. 민수가 나를. 다리 난간으로.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순옥의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민수 오빠가 어머니를? 그래. 우리 민수가 나를 밀었어. 순옥이 말을 마치자 지연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그럴 리가 없어요. 민수 오빠가 아무리 그래도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정말로 그랬어.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5년 동안 키워온 아들이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거든요.
어머니,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지연아, 그럴 수는 없어.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머니,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지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옥은 며느리가 자신보다 더 화를 내는 것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지연아,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니? 어머니가 다치셨는데 제가 화를 안 낼 수 있나요? 민수 오빠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연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순옥은 내 진짜 가족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남편을 보자마자 일어섰어요. 민수 오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보, 무슨 소리야? 어머니한테 뭘 했는지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진정해. 그냥 사고였어. 사고라고요? 어머니를 다리 난간으로 밀어놓고 사고라고요? 민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순옥이 모든 것을 말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엄마, 그건 민수야. 순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그럴 생각이었니? 엄마,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순옥의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순옥은 손을 뺐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도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민수야, 너는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니? 순옥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저도 살아야 해요. 그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내 엄마를 해치려고 했니? 아니에요. 그냥 무서워서 그랬어요. 민수는 계속 변명했지만 순옥의 마음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민수야, 집으로 가거라. 엄마, 가라고 했어. 순옥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엄마, 정말 저버리시는 거예요? 민수야, 내가 나를 먼저 버렸잖니. 순옥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이 남편의 팔을 잡고 끌어냈어요. 오빠 나가요. 어머니가 쉬셔야 해요. 여보, 너마저. 저는 어머니 편이에요. 지연의 단호한 말에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마저 자신을 등졌다는 사실에 말이죠. 민수가 나간 후 순옥과 지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뭐가요? 내가 나를 지켜줘서.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어머니,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순옥은 지연을 바라보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핏줄만을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던 거죠. 지연아, 내가 진짜 내 딸 같아. 어머니, 민수보다 내가 더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지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어젯밤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러 온 것이었어요. 할머니,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을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지연아. 순옥이 지연을 바라보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관님, 제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위협을 당했어요. 무슨 위협이요? 돈 때문에 집을 담보로 내놓으라고 강요하다가 다리에서 밀어뜨렸어요. 경찰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인가요, 할머니?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네,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그럼 신고 접수를 해야겠네요. 아들분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순옥은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때 민수가 경찰에 연행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연이 전화로 알려준 것이었어요. 어머니, 민수 오빠가 경찰서에 갔어요. 순옥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처벌받는 것이 슬프면서도 이제야 진짜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연아,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옳으세요. 그날 밤 순옥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지연이 옆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민수가 경찰에 연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태어난 후 지연과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작은 아파트에 며느리와 단둘이 사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재판 준비하러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의 재판이라니 평생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지연아, 정말 재판까지 가야 하나? 어머니,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어요. 민수 오빠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해요. 지연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옥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온화한 인상의 김 변호사였죠. 어머님, 이번 사건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 괜찮으세요? 네. 그런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어머님이 직접 증언하셔야 해요. 괜찮으시겠어요? 순옥은 망설였습니다. 법정에서 아들을 고발하는 증언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가슴 아팠거든요. 변호사님, 꼭 그래야 하나요? 네, 어머님.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 어머님이시거든요. 지연이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옆에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 왔어요. 합의요? 네, 피고인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고 선처를 호소하겠다고 하네요. 순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민수가 합의를 원한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일까요? 어머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연이 물었지만 순옥은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판 당일이 되었습니다. 순옥은 지연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어요. 법정 안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민수를 보는 순옥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초췌해진 아들의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그날 밤에 무서운 기억이 떠올랐어요. 피고인 김민수는 일어서십시오. 판사가 말하자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피고인은 혐의 사실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민수의 작은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옥은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증인 김순옥 씨, 증언대로 나오세요. 순옥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지연이 순옥의 등을 토닥이며 격려했어요. 어머니, 힘내세요. 순옥은 떨리는 다리로 증언대에 올라섰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어요. 증인께서는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피고인의 어머니입니다.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순옥은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제 아들이 술에 취해서 집으로 와서는 집 서류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했죠. 그러자 아들이 저를 억지로 끌고 다리로 갔어요. 다리에서는 무슨 일이? 순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아들이
저를 난간 쪽으로 밀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옥의 증언을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무서웠어요. 정말 죽을 줄 알았어요. 45년 동안 키운 아들이 저를 해치려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순옥의 목소리가 메어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순옥은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민수야. 순옥이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다. 법정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옥의 말이 깊은 울림을 주었거든요. 피고인 측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이 마지막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민수가 일어서서 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사업 실패와 빚 때문에 정신이 나갔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엄마를 해칠 이유가 될 수는 없었어요. 계속하세요. 엄마, 제가 술김에 그랬다고 변명하고 싶지만 그것도 변명일 뿐입니다. 저는 정말 최악의 아들이었어요. 민수가 순옥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를 평생 지켜드려야 할 아들이 오히려 엄마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지연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피고인의 아내입니다. 저도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많이 참아왔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를 지키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해요. 지연아. 순옥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남편과 아들을 위해 희생하셨어요. 이제는 어머니가 평안하게 사실 권리가 있습니다. 지연의 증언이 끝나자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합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민수는 실형은 면했지만 큰 상처를 남겼어요. 법정을 나오는 길에 민수가 순옥과 지연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지연아. 민수야, 이제 우리 각자 살아가자. 순옥의 말에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언젠가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민수야, 용서는 내가 진정으로 변했을 때 가능한 거야. 순옥과 지연은 민수를 뒤로하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바깥은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러게. 이제 우리 둘이서 평안하게 살아보자. 두 여자는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말이에요. 재판이 끝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순옥과 지연은 재개발로 인해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작지만 깔끔한 투룸 아파트에서 둘만의 평온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보상금 정산이 끝났어요. 지연이 서류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나왔니?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이제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옥은 예전 같았으면 민수 걱정을 먼저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음의 정리가 어느 정도 됐거든요. 지연아, 그 돈으로 내 이름으로 작은 가게라도 하나 해보면 어떨까?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지금 하는 일도 만족스러워요. 지연은 재판 후 작은 회계사무소에 취직해서 성실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순옥과 함께 지내면서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고 했어요. 그래도 내 미래를 생각해 봐야지. 나는 이제 늙었잖니.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게 좋아요. 두 여자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장을 보고 저녁에는 드라마를 보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순옥은 며느리와 함께 지내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옥이 혼자 집에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민수가 서 있었어요.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민수야.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옥은 아들을 보는 마음이 예전과는 달랐어요. 미안하다는 마음보다는 조심스러운 경계심이 앞섰습니다. 엄마,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민수는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예전 집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새 집이 좋네요. 그런대로 살만해. 엄마, 저 일자리를 구했어요. 순옥은 놀랐습니다. 정말이야? 네, 작은 건설회사인데 현장 일이에요. 힘들지만 성실히 하고 있어요. 민수의 말에 순옥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았거든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 그리고 사채업자들한테 빌린 돈도 조금씩 갚고 있어요. 어떻게?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이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끝까지 갚을 거예요. 순옥은 아들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의 절박함과 조급함이 사라져 있었어요. 민수야, 그래도 몸은 건강히 챙겨라. 네, 엄마. 그런데 민수가 말을 망설였습니다. 뭐? 지연이는 어떻게 지내요? 순옥은 아들이 아직도 지연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잘 지내고 있어.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그렇군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야, 지연이 일은 생각하지 마라. 내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해. 네, 알고 있어요. 그때 지연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민수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민수 오빠. 지연아, 안녕.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한때는 부부였지만 이제는 남남이 된 사이였거든요. 지연아, 나는 이제 가볼게.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오빠, 잠깐만요. 지연이 민수를 불러 세웠습니다. 뭐야? 이혼 서류 사인했어요. 법원에 제출했고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마워. 오빠도 새로운 시작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어머니께 상처드리지 마세요. 알겠어. 민수가 나간 후 순옥과 지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아, 괜찮니? 네, 어머니. 오히려 후련해요. 미안해. 우리 민수 때문에.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제는 정말 끝났어요. 지연의 말에 순옥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몇 개월이 더 지나자 지연에게 새로운 인연이 생겼습니다. 회사 동료로 일하는 착한 남자였어요. 어머니, 제가 소개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 어떤 분인데? 회사 선배님인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순옥은 지연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기뻤습니다. 그럼 언제 한번 집으로 모셔와라. 다음 주에 지연의 새로운 연인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40대 초반에 성실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연이가 좋은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준호는 정중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연을 대하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어머님, 지연 씨를 정말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지연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네요. 그날 저녁 준호가 돌아간 후 지연이 순옥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좋은 사람 같아. 너를 진심으로 아끼는 것 같고. 그럼 어머니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지연아, 내 행복이 최우선이야. 엄마는 언제든 내 편이야.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살았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 1년 후 지연과 준호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순옥은 지연의 친정 어머니 역할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연이 순옥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지연아. 내가 행복하니까 엄마도 행복해. 결혼식장 한 구석에서 민수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신혼여행을 떠나는 지연을 배웅하면서 순옥은 말했습니다. 지연아,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리고 가끔 이 할머니 생각도 해줘. 어머니, 저희 신혼집이 여기서 가까워요. 자주 찾아뵐게요. 몇 년 후 지연은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순옥은 진짜 할머니가 되어 손녀를 돌보는 즐거움을 맛보았어요. 할머니, 4살 된 손녀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순옥에게 안겼습니다. 우리 서연이 오늘 뭐 배웠니? 할머니, 오늘 가족 그림 그렸어요. 서연이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림에는 할머니와 엄마, 아빠, 그리고 자신이 함께 그려져 있었어요. 순옥은 그 그림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순옥은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연과 준호, 그리고 서연이가 거실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했어요. 빗속 달이 난간에서 떨어졌던 건 내 몸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던 헛된 집착이었구나. 순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의 무서운 경험이 오히려 자신을 진짜 행복으로 이끌어준 것 같았어요.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이제 순옥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나요? 당신의 마음에 남는 이야기. 내일 아침에도 다시 찾아옵니다. 아침극장.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